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집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membership, 그리고 제 강의 왼쪽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마침내 서울 집값도 꺾였다.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 자, 이 정보처가 어딜까요? KB일까요? 한국부동산일까요? 물론 전 미리 봤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죠. 제가 바라옵건데 저도 아직도 제가 옳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 얘기를 근거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혹시 계시다면,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도대체 표본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는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뭐 똑같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안 만들어 보신 분이고요. 통계는 뭐 조건을 똑같이 하면 똑같겠죠. 조건을 똑같이 하면 똑같은데 사람마다 일단 솔팅 방법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상승 하락이 있잖아요. 지금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은 거래 양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일정 개수 이하로 되는 데는 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가 일정 이상 됐는데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게요. 갑자기 한 15억짜리 아파트가 12억에 팔린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증여 같아요. 직거래고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직거래고, 개인 간 거래고, 그리고 한 번 취소했던 거래요.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가 12억에 팔렸었는데 한 번 취하가 됐었다가 다시 거래가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빼야죠. 근데 이것도 제 주관이잖아요. 난 이 거래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15억 하던 게 12억, 9억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낮춰서 팔리는 건 있는데 15억 하던 게 21억에 갑자기 팔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강남외에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떤 가격의 변동을 객관적으로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가 뜨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직거래에, 그러니까 직거래에다가 좀 취소도 있었던 그런 동네에 누가 봐도 증여나 이런 비슷해 보이는 거래를 데이터에 넣으면 마이너스가 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부동산원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에 이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꺾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러분이랑 시야가 다르다니까요. 저는 오늘 꺾인 게 아니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부동산원은 한국의 공공기관이고 감정원 자료고 제가 옛날에 거의 제일 좋아했던 자료를 제공해 주던 곳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엘리트가 많아요. 여기 자료 좋아요. 통계도 다양하게 내주시고 제가 그때 기억이 맞다면 제일 빨랐을 거예요. 여기가 제가 기억이 맞으면은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던 만큼 지금 납득을 못 하겠는 거고 이게 샘플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만약에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었는지 누가 알게 된다면 괜찮을까? 물론 국민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면서도 또 요새 웬만한 일은 다 넘어가니까 괜찮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만감이 교차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집값이 꺾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상승세가 많이 낮아졌고 매물도 옛날보다 많고 제가 해봐도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게 맞고 옛날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비싸게 팔던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시장이 안 좋고 얼어붙어 있고 되게 약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당연히 급하신 분들은 또 먼저 팔기도 하고 이게 뭐 제 의견에 뭐 증여다 가족 간 거래다 얘기하지만 저가 거래도 팡팡 나오고 있고 맞아요. 맞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뜰 정도는 아닌데 참 제 의견이랑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이거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전 이 영상을 나중에 찾아서 다시 인용할 생각이거든요. 마침내 서울 집값도 꺾였다.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라고 지금 2022년도 1월 27일 날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책을 내고 강의를 만든 이유가 뭐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집을 사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게 솔직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어쨌건 간에 나중에 봤을 때 전세나 월세보다는 매매가 좋은 초이스였다는 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와 있잖아요. 이런 기사가 지금 넘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수급이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고 하락기, 조정기가 왔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건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집을 언제 살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사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지금 누가 봐도 별로 안 좋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참여해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사기에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아요. 하락기 땐 더 안 사요, 여러분. 정책이랑 하락기 땐 더 안 사요. 절대 안 사거든요. 그럼 그때 또 안 사죠. 오르기 시작하면은 늦었다고 안 사죠. 지금은 또 많이 올랐다고 안 사죠. 그리고 또 이제 하락한다고 안 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어차피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런데 저는 수급상 봤을 때 지금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맞다면, 사실 이 데이터가 맞다면 제가 시장에 나가서 좀 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좀 더 손쉽게 가져올 수 있어야 정상인데 제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맞아떨어지질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제가 부딪힌 곳들이 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특히 서울이 마이너스가 떴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의아해요. 정말로. 0.01이 떴다는 것도 좀 의아한 게 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막 싼 가격에 막 살 수 있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좀 의외다는 건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전 더더욱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사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하는 거 부담스럽죠.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발을 뺀다고나 할까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는 분위기들이 되게 많아요. 말을 되게 길게 하죠. 뭐뭐 할 여지가 있다, 뭐 하방 압력, 뭐 상방 압력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차피 우리 모두가 자기의 색깔을 지니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 백스클럽에 제그 멤버님이 말씀해 주신 분인데 인생 한 번 사는데 자기 목소리 내야죠. 전 그 얘기 듣고 아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했어요. 이분 멋있다. 맞잖아요. 자기 목소리 내야죠. 그러니까 중간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겠는데 물론 여러분 그건 맞아요. 이건 알아두세요. 중간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 KBS나 MBC나 이게 SBS 틀면은 항상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오래 가요. 본인한테 제일 이득이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맞춘다 못 맞춘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요거 맞춰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저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입찰해서 2등했고요. 오늘도 입찰했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흥에 입찰했거든요. 시흥에 입찰했는데 12명인가 들어왔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그 낙찰가를 맞췄어요. 제 가신 선생님은 낙찰가를 거의 정확히 맞췄는데 제가 그 가격을 못 쓴 이유는 취득세를 12.4%를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시장에 참여하고 오늘 이후로는 이제 설 때문에 또 한동안 경매가 없어요. 어제 2등한 게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안타깝게 200만 원 차이로 2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어쨌건 떴죠. 마침내 서울 집값도 꺾였다.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그럼 이게 이대로 쭉 가는지 아니면 변곡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요. 저는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변곡점이 아니고 계속 하락할 건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하락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한테 전월세가 아니라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네, 여러분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 하락이 되면 여러분 볼까요? 지금 하락이 되잖아요. 집값이 하락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전세로 몰려가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아무도 안 사요. 저같이 이상한 애들 빼고는 안 사거든요. 그럼 전월세 시장으로 가는데 지금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분석이 돼 계신 분들은 다 동감을 하실 건데 전월세 시장이 이 사람들을 다 못 받아줘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월세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매 시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역사적으로 매매 시장을 잡으려면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켜 놔야 돼요. 근데 지금 전세 시장 안정화시키려면 법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선 후보님들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던데 참 복잡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여긴 또 전세값 상승세도 멈췄다고 하니까 거래가 없어요, 여러분. 거래가 지금 3천 건도 안 나오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잖아요. 3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입에 또 담기 참 어려운데 2천 건 될까요? 이대로 가면 3천 건은 참 이게 원래 5천 건 안팎 좀 많이 되면 8천 건 진짜 많으면 12,000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2천 건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네요. 이제 너무 없어가지고 2천 건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요거 영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한번 변곡점이 오는지
저랑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지켜보자고 하냐면 변곡점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한국 부동산 데이터가 이 시장에 변곡점이 와서 제가 밖에 나가서 체감을 하기에도 분명히 시장에 변화가 있고 여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나 시장 참여자분들이 느끼기에도 시장에 변화가 있는데도 과연 한국 부동산은 또 제가 느끼기에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내놓을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지 변화가 있다면 옛날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그게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고 이거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면은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쪽 정보 좀 약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